당의전 오수선하지요. 15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은 진보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자신과 이념이 다른 좌파 사회당 당수와 함께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과 외교장관 도서 반환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해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중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평화경제와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낙관적 비전을 제시한 점은 인정하지만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실질적 평화지대가 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 무대에서까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북한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9.19 군사합의의 위반 행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 들어 10번이나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적대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북한은 평양 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 사항 13건 중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의 단 한 건만을 이행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평언할 수 없는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미 봉남 노선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며 우리를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는 잘 안 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도 북한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인데도 북핵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빠지라고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앙정계에서는 이미 주한미군 철수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 듯이 말하니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할 따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념에 사로잡혀 현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국정은 냉철하고 정확한 현실 진단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갖춰야 할 첫째 덕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적 현실인식에서 벗어나고 대미, 대북, 대일관계 등에서 경험과 지혜를 갖춘 전문적인 역량을 모두 모아 국가의 이익을 제대로 챙기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모든 언론이 조국 법무장관 소식으로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여 압수수색을 시작한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 장관은 부인의 건강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며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지만 즉각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통화 첫마디부터 장관입니다 라고 직책을 밝혔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가장으로서 부인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국 장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임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은 직책을 이용한 수사 개입으로 의심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먼저 조국 장관 본인의 사고방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규범을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도 공사 구분이 철저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위해 허위 공문서 위조에 개입하는 것이 법무장관 할 사람의 사적인 영역입니다. 법무장관이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장관으로서 검찰팀장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사적인 영역입니까? 아닙니다. 사인으로서의 입장은 누구나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공적인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조국 장관을 믿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이라도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랐지만 얼마나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국론 분열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안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있고 장관이 나오자 의자를 돌려앉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생 경제 위기가 닥쳐오는데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OECD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하향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이번 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8% 감소하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자랑을 하더니 어제까지 7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판정되었고 4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국론을 집중해서 민생,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도 모자랄 판에 조국 장관 문제로 인해 모든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탄핵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라를 생각해서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여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부터 하나씩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개혁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갑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는 누구라도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합시다. 그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함께 외칩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 의장 최희배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년간 재벌개혁 운동을 해온 저로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지은 재벌의 선처를 바라는 법무부 장관, 과연 대한민국에 필요하겠습니까? 특히 조국 장관이 탄원서를 낸 이유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의 아들이 그런 상황이라 보석 탄원서라는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며 써줬다. 또한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며 방어권 등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훈도 대물림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되었던 시기에 수많은 삼성 장학생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쓰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동입니까? 제가 2017년 2월 달에 나온 언론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특검이 신청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전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다. 형사소송에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막강한 경제 권력의 수장이다. 재벌 총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만 경제 원칙이 바로서고 이는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준다. 범죄인이 끌고 가는 경제에는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경쟁력도 없다. 이 기사는 조국 장관이 2017년 2월 12일 교수 시절에 이재용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도대체 조국 장관에게 재벌 총수 범죄는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장학금을 주고 경제로운 이로움을 주면 사회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선처 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엄격히 다루어야 할 범죄인 것입니까? 이러한 조국 장관의 이성과 이중성은 가족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조국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 심정을 절실히 느낀다며 마치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압수사의 피해자인처럼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장관입니다.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라며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국민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검사에게 전화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조국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에게 특권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조국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인권의 최고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법무부의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함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옛말 틀린 것이 없다고 수신도 못하고 재가도 못한 분이 어떻게 치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 걱정, 딸 걱정에 장관 업무가 되겠습니까? 조국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용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당내 현안 및 문제에 대해서 어느 민주당의 의원의 그 표현대로 질 낮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손학규 대표에게 취소토록 요구하는 것은 당헌 당규를 무시하는 쿠데타적 발상입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일부 의원들의 몰지각한 요구에 저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윤리위원회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중지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218호 바로 옆방이죠. 의총을 개최하고 있죠. 원내 지도부가 비상정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의총을 소집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 의총을 개최한다는 것은 의총 취지의 본말이 전도되고 어찌 보면 최고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저열하고 유치찬란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지도력으로는 일부 의원님들이 그토록 원하는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투쟁을 하더라도 좀 더 지혜롭고 낭만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렇게 좌충우돌 하신다고 해서 어느 중진 의원님의 생각처럼 우리 당의 몸값이 A급이 되지도 않고 더욱이 그 어느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대로 한국당과 통합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부 의원님들의 정치적 심리 상태를 외람된 표현이나 혼익 통찰하고 꿰뚫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현실을 직시하고 조국 심판, 현 정권 심판, 그리고 총선 승리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제3, 제4 간곡히 촉구하고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치료자원입니다.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병 치료제 오염으로 사용되는 라니티린 성분에서 암을 유발하는 MDMA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잔탁 등 269개 의약품이 판매 중지되면서 이를 복용 중인 144만 명의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는 혈압약 원료인 발사르탄에서 이 성분이 검출되어 18만 명의 환자들이 불안에 떨며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재발 방지와 불순물 관리 등을 약속했지만은 1년 동안 바뀐 것이 없이 똑같은 잘못만 반복되었습니다. 혈압약은 유럽의약품안전청이 위장약은 미국 FDA가 발암물질을 검출하는 동안 우리 식약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판매 중지라는 뒷북 행정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유해 요소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던 식약처는 어디 가고 회의 기관의 발표 내용을 확인하게만 급급한 것인지 무능한 뒷북 행정만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의약품 안전성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환자들입니다. 식약처의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공개적인 발언 없습니다. 그럼 공개 발언 없으면은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